최근 드디어 에일리언의 후속작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7년 만에 예고편을 공개하며 개봉 준비를 마쳤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극강의 공포와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예고편을 나눠 단위로 분석해보고 이번 영화 로뮬루스를 이해하기 위한 로뮬루스 시점으로 전작 영화 스토리 짚어보기, 그리고 에일리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세계관의 예고편을 통해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에일리언들의 퀸의 탄생 과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 이번 예고편은 비가 오고 있는 한 행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창문 틈 사이로 건물에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잭슨 ST, 잭슨 스테이션. 정확하게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이 건물은 테라포밍을 위한 건물로 추측되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과거 에일리언2에서 식민지 개발을 위한 콜로니가 나왔었는데 이 콜로니에는 테라포밍을 위한 건물이 나왔었습니다. Terraformers, planet engineers, they go in and set up these big atmosphere processes to make the air breathable. Takes decades. 한눈에 보기에도 그 외관이 흡사하기에 이 건물의 정체는 테라포밍 장치인 것으로 보이며 그 말인즉 이곳은 새로운 식민지화되고 있는 행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레인 캐러딘이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리는 일명 체스트버스터, 새끼의 에일리언이 가슴을 뚫고 나오는 소리를 연상하게 만드는 소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에일리언의 기억에서 깨우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Is this really wher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You know I don't. 그리고 한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역시 이 행성은 사람이 살기 힘든 척박한 환경임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뒤어 나눈 장면을 통해 대기가 불안정한 행성의 모습이 나와 앞에서 언급했던 이 행성은 테라포밍 중이라는 가설에 힘을 싣고 있죠. 행성에서 벗어나 우주로 나간 주인공이 빛이 들어오자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그녀의 손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바로 인간의 입으로 에일리언의 요충인 체스트버스터를 집어넣어 에일리언을 탄생시키는 페이스워크를 연상시키는 연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탄 우주선은 어느 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데 이 우주선에 적힌 특별한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이건 웨이랜드사의 마크를 의미하며 그들의 자산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웨이랜드사란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인공대기를 만들어내 지구온난화를 종식시켰으며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을 만들었고 우주로 산업을 확장해 인류의 발전 및 에일리언을 발견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기업이죠.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에선 창립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에일리언의 기원을 밝힌 영화들이죠.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를 통해 웨이드를 창립한 피터 웨이드가 등장하며 수많은 궁금증을 앓았던 웨이랜드 기업의 시작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웨이랜드는 오리지널 에일리언 시리즈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영화인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에 이번에도 등장시켜 정통성을 잇는 작품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최근 에일리언은 부제를 우선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의 부제목이 로뮬루스라는 것을 보아 영화의 무대로 알려진 이 우주정거장의 이름이 로뮬루스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스트버스터의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리고 우주정거장 내부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마주한 건 파손된 바닥이었죠. 여기서 먼저 짚어봐야 할 건 해치와 우주정거장의 내부 모습인데요. 에일리언 1편에서 쓰였던 해치와 비슷한 구조이며 무려 3개층을 파괴시킨 것은 물리적 피해가 아닌 에일리언은 특별한 산성피를 갖고 있죠. 이 산성피로 인해 파괴된 것이 아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뒤어 파란 조명이 비치며 어떤 보관함을 내려놓는 남자, 문이 열리며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3명의 사람들, 엉망이 된 어느 방과 그리고 한 여자가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로 자신의 몸을 비추자 체스트버스터가 당장이라도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보이죠. 이 영화가 에일리언 1편의 많은 장면을 오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블루라이트가 비춰지는 이 장면 역시 페이스허거 굴락을 발견했을 당시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으며 역시 전편에서 나왔던 장치죠. 에일리언을 탐지하던 탐지기 소리가 이 장면에서도 나와 에일리언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싶게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직후 장면에서 에일리언 유충에 감염된 여자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여기서 기계를 작동하는 사운드 역시 에일리언 1편의 오마주 요소인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문이 닫히며 문에 로뮬루스 연구소라는 글자가 적힌 것으로 보아 예상했던 것과 같이 우주정거장의 이름은 로뮬루스이며 문에 새겨진 특이한 문양과 웨이드사라는 이름이 적힌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정거장뿐만 아니라 이 우주정거장과 연구실의 소유자는 웨이드사인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독특한 문양에 뜻하는 바가 궁금증을 자극하는데요. 이건 앞서 말한 에일리언 퀸의 등장과 에일리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웨이랜드 유타니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에 뒤편 심층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happening? Something in the water. What do you mean there's something I in the don't know. water? There's just something in the fucking water.
다음 장면에서는 위협을 알리기 위해 경보가 울리고 뒤이어 알을 깨고 나오는 페이스허거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탈출하는 페이스허거를 확인해볼 수 있었으며 물에 잠긴 방과 함께 공포에 질린 한 남자가 보이고 뒤이어 물속에서 페이스허거가 달려들며 남자의 몸에 유충을 낳으려는 시도를 하지만 남자가 입을 다물어버리자 콧구멍에 넣으려고 시도를 하는 걸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페이스허거들이 왜 알이 아닌 연구실에서 깨어난 것인지 그리고 왜 그들을 이곳에 가둬놓았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할 말이 많기에 심층 분석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에일리언이 손을 펴는 장면이 나오고 못 볼 것이라도 봤는지 그대로 얼어버린 남자와 그 뒤로 총을 들고 있는 여자 주인공 모습이 보이죠. 이 역시 에일리언의 히로인이죠. 리플리를 떠올리게 만들어줄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Open the door, come on. Run. 그리고 뒤이어 문을 열어달라는 여자 뒤로 다자라는 에일리언의 등장과 함께 남자는 달리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카메라 시점이 다소 낮았는데요. 이는 페이스허거의 시점으로 사람들을 추격하는 연출이 아닐까 생각되는 재밌는 장면이었으며 결국 페이스허거에게 당해버리고 다자라는 에일리언이 고개를 들며 피 묻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만 비명소리가 아닌 비소리만 들리는데요. 이건 역시 에일리언이 펼쳐놨던 요소로 우주에서는 그 누구도 비명을 들을 수 없다라는 태그라인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번 제작진은 이번 영화를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를 자세히 보시면 얼굴에 묻은 피가 자신의 피가 아닌 품에 안겨있는 다른 사람의 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녀는 아마 앞에서 나왔던 가슴을 비춰보았던 여자로 보이고 있으며 미소리와 함께 에일리언의 스펠링이 하나하나씩 조립되어 완성되어 가는데요. 이 역시 에일리언 1편 오프닝 오마주죠. 이어서 운석 하나가 방어막을 뚫고 우주정거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째 운석의 모양이 좀 독특하죠. 예측해보건대 에일리언 1편 때처럼 에일리언을 우주 밖으로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엔 다시 되돌아오는 것인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과 중력 시스템이 고장나버린 우주정거장 내부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격렬하게 저항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등 뒤에 화염 방사기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총을 발사하면 산성피가 튀기에 아예 지져서 죽이기 위해 무기를 바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상자를 들고 다니던 남자가 눈알이 뒤집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번 영화는 에일리언 시리즈인데 왜 안드로이드가 안 나오지 싶었죠? 이 장면을 통해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안드로이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로뮬러스가 행성고리에 처박히며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고통에 소리치는 여자의 모습 에일리언에게 총알 샤워를 시켜주지만 외피를 뚫지 못해 앞서 봤던 화염 방사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담긴 장면 기존에는 본 적 없었던 마치 인간처럼 태어나는 에일리언의 모습과 그리고 중력 시스템이 무너져 에일리언의 산성 여력을 피하는 장면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었고 Are you sure you want to do this?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여주인공이 각오를 다잡는 데서 함께 전편을 오마주한 에일리언에게 잡아먹히려 하는 장면으로 이번 에일리언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이번 에일리언 로블루스는 최근 개봉한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아닌 에일리언 오리지널 시리즈의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영화의 시점이 바로 에일리언 1편과 2편 사이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워낙 오래전 개봉했던 작품이기에 기억이 가물하실 텐데 그래서 심층 분석에 앞서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그리고 에일리언 1, 2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고고학자인 엘리자베스 조와 찰리 할러웨이는 전세계 고대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엔지니어라 명명한 거인들과 그들이 가리키는 별지도를 바탕으로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웨이랜드의 후원을 받아 프로메테우스라는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인 LV-223으로 탐사를 떠납니다. 그들은 이 행성의 엔지니어라는 외계 종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증거를 찾고자 했죠. 그렇게 행성에 도착한 탐사팀은 엔지니어의 머리와 함께 엔지니어의 유적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를 발견합니다.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탐사팀은 가져온 엔지니어의 머리를 실험하였는데 아쉽게도 전기 자극을 이겨내지 못하는 엔지니어의 머리는 터져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그들의 혈액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DNA match.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인간들의 선조들이었던 것. 엔지니어들은 왜 인간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자손들을 왜 이곳으로 불렀던 것일까? 의문만이 쌓여가던 그때 엔지니어 유적지에 있던 항아리들이 검은 액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 액체는 생명체를 변형시키고 탐사팀 인원들을 하나씩 감염시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버리는데 그제서야 쇼는 엔지니어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Leaving to go where? Why? Sometimes to create, one must first destroy. 결국 쇼는 잠들어있던 엔지니어와 대면하게 되고 Ask him what's in his cargo. It killed his people. 왜 그들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인지 물으려 했지만 I need to know why. What did we do wrong? Why do you hate us? 엔지니어는 인류의 물음에 대답 대신 이 사건으로 웨이랜드의 창업주인 피터 웨이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무원들을 몰살시켜버리죠. 가까스로 홀로 탈출한 쇼 박사는 행성을 떠나려 했지만 괴생명체까지 공격하며 쇼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승리한 그녀는 자신을 구출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데이빗과 함께 왜 자신들을 죽이려 한 것인지 직접 물어보기 위해 엔지니어들의 행성으로 떠나죠. 그로부터 11년 후 2104년 프로메테우스 사건 후 웨이랜드는 다국적 기업 유타니와 합병하였고 웨이랜드 유타니는 식민지 건설에 힘을 쏟기 위해 행성 오리게의 6로 식민지 함선 커버넌트를 보냈죠. 그러나 커버넌트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목표를 변경해 새로운 미지 행성으로 향합니다. 커버넌트의 주인공인 데니얼스와 데이빗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 로봇 월터를 비롯한 식민지 이주민들은 우연히 발견한 이 행성이 식민지 행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탐사를 시작하지만 갑자기 괴생물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몰살당할 위기의 순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사람들을 구해주는데 이번의 남자의 정체는 바로 데이빗이었죠. 이 행성의 정체는 바로 쇼 박사와 데이빗의 최종 목적지였던 엔지니어들의 행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내로 사람들은 엔지니어들의 도시로 돌아가지만 구원자인 줄 알았던 데이빗의 충격적인 악행이 드러나고 마는데 그는 쇼와 함께 엔지니어들의 행성으로 온 후 엔지니어들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든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 엔지니어들을 모두 몰살해버린 것도 모자라 쇼 박사를 비롯해 이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용해 생체 실험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는 인간이 만든 안드로이드였기에 자식을 만들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창조주를 만든 창조주의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의 생체 실험으로 인해 탄생된 에일리언의 알과 페이스허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에일리언 제노모프 버전이 탄생하며 커버넌트 선원들을 무참히 살해하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월터와 다니엘스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녀는 동면에 들어가기 직전 When we get there, will you help me build my cabin? 월터와 과거에 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데 Because you promised to build a log cabin on a lake. 그런데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안드로이드는 그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는 월터가 아닌 데이빗이었고 데니얼스는 손 쓸 새도 없이 동면에 빠져버리고 말죠. Don't let the bed bugs bite. 그렇게 데이빗은 커버넌트에 실린 식민지 사람들을 손에 넣게 되고 그가 만든 페이스허거를 뱉어내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일리언 제노모프가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2122년 웨이랜드 유타니 소속인 우주함선 노스트라무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복귀하던 중 알 수 없는 신호를 받고 LV-426으로 착륙을 합니다. 선원들은 신호의 출처를 조사하다 프로메테우스 선원들처럼 엔지니어들의 우주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내부에서 엔지니어들의 생화학 무기관인 데이빗이 만들어낸 피조물 에일리언의 알을 발견하고 맙니다. 당연히 선원들은 데이빗의 끔찍한 생체 실험을 알지 못했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말았고 그리곤 역시나 페이스허거는 선원인 케인 얼굴에 달라붙어 제스트 버스터를 놔버리고 말았죠. 이후 선원들은 케인이 해역되었다고 착각을 했지만 식사 중 그의 가슴을 뚫고 나오는 제스트 버스터로 인해 큰 혼란이 발생하고 제스트 버스터는 데이빗의 에일리언 제노모프로 빠르게 성장하며 선원들을 하나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생존자인 리플리는 끝까지 싸우며 에일리언을 우주선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그녀는 결국 구명정에 혼자 남아 동명상태로 우주로 떠돌게 되죠. 전작의 끔찍한 사건 이후 리플리는 57년 만에 구조되지만 그녀를 우주로 보낸 회사 웨이랜드 유타니에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Kane, who went into that ship, said he saw thousands of eggs there. Thousands. Thank you. That will be all. God damn it, that's not all! 과거 LV-426에서 리플리가 에일리언을 발견하자 샘플을 반드시 채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은 처음부터 내린 명령 자체를 부정하고 맙니다. The lifeboat's flight recorder corroborates some elements of your account, in that, for reasons unknown, the Nostromo set down on LV-426, an unsurveyed planet at that time.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V-426 행성에 식민지가 건설되고 마는데 Because I don't have to. There have been people there for over 20 years, and they never complained about any hostile organism.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식민지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고 리플리는 우주 해병대와 함께 조사팀을 꾸려 LV-426으로 돌아가지만 예상대로 그곳은 이미 에일리언들에게 숙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일리언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일부 주민들은 여왕 에일리언이 새끼들을 만들기 위한 숙주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리플리와 해병대는 유일한 식민지 생존자인 소녀 유트를 구출해 행성을 탈출하기 위해 에일리언 여왕과의 최후의 결전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편에서 보았듯이
페이스허거가 등장하는 장소는 로뮬루스 우주정거장 안에 실험실에서 탈출한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영화적 시점에서 본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알 뿐 아직 인류는 에일리언이 뭔지 페이스허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로뮬루스 우주정거장 안에는 페이스허거들이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로뮬루스 우주정거장이 위치한 곳은 리플리가 에이리언을 발견한 곳이자 에이리언들에 의해 파괴된 식민지 행성 LV-426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웨이랜드 유타니가 에일리언들을 키우기 위해 저부터 의도를 가지고 식민지화 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일리언 2편에서 리플리가 탄 우주선의 원래 목적지는 LV-426이 아니었지만 Mother's interrupted the course of our journey. 웨이랜드 유타니는 LV-426을 발견하자마자 목적지를 변경시킵니다. 웨이랜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구에서는 이미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이랜드 유타니가 에일리언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건 커버넌트 블루레이 발매 직후 공개된 영상 데빗의 송신을 통해서였는데요. 데빗의 송신은 커버넌트 사건이 있은 지 9의 일이며 오리게이 6에 도착한 데빗이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류의 실패, 자신의 사명, 생존의 자격, 그리고 웨이랜드 유타니가 자신의 자료에 접근하려 하자 만약 당신이 이 연구를 계속한다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창조물들은 해방되어 이 은하계를 지배할 테니까요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렇게 웨이랜드 유타니 최상부는 이미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에일리언의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리플리가 탄 노스트라머스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에일리언으로부터 살아남은 리플리의 마지막 통신을 통해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에일리언의 존재를 확신하자 전부터 웨이랜드 유타니의 고위층은 에일리언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민지를 핑계로 LV-426에 우주정거장 로뮬루스를 먼저 건설해 에일리언들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높죠. 2편에서 처음으로 에일리언 퀸이 나오지만 그 어떤 영화에서도 에일리언 퀸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죠. 그렇다면 이번 영화의 시점이 에일리언 퀸이 나오는 2편의 직전 영화이기도 하고 에일리언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한 웨이랜드 유타니의 야욕을 설명하기에는 에일리언 퀸의 탄생 서사만 한 게 없기에 이번에는 인간에 의해 탄생된 에일리언 퀸의 탄생 서사가 그려지지 않을까요?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우주선이나 우주정거장의 이름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신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인간에게 준 신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이는 인류의 기원과 에일리언의 기원을 탐구하는 의도로 나타냅니다. 커버넌트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과 미래를 향한 약속을 의미하죠. 이번 영화 로뮬루스는 로마의 건국자이자 초대 왕의 이름인데요. 그는 쌍두 형제 레무스와 함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삼촌 아물루스의 권력 찬탈로 인해 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력대에 의해 발견되어 젖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성장 안으로 삼촌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되찾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도시를 세우려 했지만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신의 계시를 받아주자 하며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고 결국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를 세우게 됩니다. 피터 웨이랜드가 설립한 웨이랜드 기업의 창립 목표는 과학적 탐구는 물론 인류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웨이랜드를 창립한 피터 웨이랜드는 엔지니어에게 허망하게 사망하였고 그 웨이랜드는 유타니사에 합병되었습니다. 합병 후 웨이랜드의 이상과 목표는 크게 변화했는데요. 인류의 번영과 과학적 탐구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권력 획득에 집중되었으며 에일리언을 이용한 군사적 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중요한 갈등 요소이자 에일리언 세계관이 시작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따라서 영화 속 문양에서 로뮬루스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상과 레무스는 웨이랜드의 초기 이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결국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를 세웠던 것처럼 웨이랜드의 초기 이상을 버린 웨이랜드 유타니의 야욕과 그 야욕을 걸음삼아 탄생한 에일리언 왕국을 로마에 빗대어 이 문양을 통해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You guys throw me at the wolves, and now you want me to go back out there? 이 압력대가 퀸 에일리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예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7년 만에 돌아온 에일리언의 후속작인 로뮬루스의 예고편을 털어보며 영화와 관련된 전작들 이야기 그리고 심층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에일리언을 사랑하는 건 매력적인 이야기 서사를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에일리언에 열광하는 건 극강의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이번 영화는 이블 데드, 맨 인 더 다크 2, 텍사스 전기톱 살인사건 등에서 탁월한 공포로 주목을 받았던 파데 알바레즈가 배고퍼를 잡아 이번 영화에서도 극강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에일리언의 아버지죠. 리들리 스콧이 제작에 직접 참여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에일리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니 팬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에일리언 시리즈 하면 반전을 담당하는 안드로이드 역할을 항상 기대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어떤 새로운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해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픽츄였습니다.